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그리고 차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의외로 차지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네? 그러고는 입찰 들어가서 실수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그 사례 같이 보고 그리고 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차지권도 성립하지 않아서 낙찰받은 저희 멤버십 회원이 낙찰받은 최근 사건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8626입니다. 매각기일 4월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물건 종별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했습니다. 건물 너무 멋집니다. 이게 보이는 물건인데요. 사건 번호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감정가 2억 4,123만원인데 1차에 무려 8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3억 4,243만 1,000원에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결과는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가 저희 멤버십 라방할 때 이런 물건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저희 쪽에서는 입찰 안 들어갔던 물건, 저희가 토지만 매각 물건에 입찰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저희는 입찰을 안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게 왜 불허가가 됐는지, 불허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지권 때문에 아마 불허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낙찰받은 사건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건은 4월 19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 2020 타경의 48193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있고 이것도 역시 아까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물건 종별은 대지고요.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이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감정가 9,968만 7천원인데 무려 23명이 입찰해서 저희 1억 9,900 거의 2억 가까이 쓰고 그래서 감정가 대비 200% 2배를 쓰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났고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제 대금 납부 통지서가 지금 발송되어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은 5월 4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한번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시면은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7년 9월 14일 소유권 보존되어 있고 소유자는 황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는요, 2015년 11월 5일 소유권 이전 매각 경매로 받았습니다. 김모씨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4일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렇게 되고, 자,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법정지상권이 그죠? 이렇게 성립을 하려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고, 그죠? 최초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만 매각이 됐을 때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법정지상권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차지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차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 임대차, 차, 빌린다라는 거죠. 뭐죠? 땅을 빌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민법 제622조입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차지법입니다. 차지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건물을 그저 가지기 위해서 땅을 빌렸단 말이에요. 땅을 빌렸어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냐면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차지권을 뭡니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은 무허가라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등기를 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토지 소유주만이 아니라 그 토지가, 그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죠? 뭐 일반 매매건 아니면은 뭐죠? 저 매각,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됐을 때, 그 종료가 됐을 때는 뭐냐면은 그 시세의 종료가 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주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는 그 지상물을 시가대로 매수할 매수 청구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차지권이라는 게. 자,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왜 일반 그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듣기 찾고 그러죠. 자, 그런 식으로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할 때,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할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 물건, 금방 보신 물건, 저희 낙찰권 볼게요.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이 2017년 9월 14일입니다. 이때 보존 등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토지 등기부에 보면은 2015년 11월 달에 이제 매각,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서 2016년도 3월 24일 날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이 물건이죠, 이게 근저당. 2016년 3월 24일이고, 물건은. 그리고는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등기는 2017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차지권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법정지상권도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그죠?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이 당시에 2016년 3월 24일 이때도 건물이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차지권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물건은 안전하게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거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또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낙찰 받은 거예요. 자, 23명이나 그래서 입찰을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불허반환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불허반환 사건, 청주지방법원 이거 2020 타경은 8626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자,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제가 이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끝부분을 다, 뒷부분을 다 지워놨습니다. 자, 지워놨지만 일단 소유자는 다릅니다.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김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막 김 보이니까 구분이 불가능하겠지만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는 다릅니다. 자, 2017년도 건물등기부 2017년 12월 13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날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가 된 겁니다. 자, 토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84년 3월 6일 소유권 이전 매매, 99년 12월 9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는 또 뭐 있냐면은 2019년 7월 2일 가압류 들어왔어요. 가압류는 물건이 아니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지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지권이 성립하면 뭐라고요? 최장 20년까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차지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지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철거 요구는, 철거 소송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을 요구할 때 토지 소유주가 거절을 하게 되면은 시세에 준하는, 그죠? 시가로 건물을 매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정지상권과 함께 차지권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지 법정지상권 물건 입찰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했나요? 근데 한 번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